유방암 경험자가 알려주는 방사선 치료의 모든 것. 유방암 경험자이자 재활운동 전문가 백승아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항암 이후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암세포를 억제시키기 위한 국소적인 치료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서 매일 하는 치료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의 병기 그리고 병원의 기계에 따라서 치료 횟수가 달라지는데 보통은 20회에서 30회 정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 시간은 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항암 치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치료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면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난 후, 즉 수술하시고 한 6에서 7개월 있다가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은 수술하시고 나서 한 달 정도 뒤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전 꼭 이것만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로 팔을 이렇게 귀 위로 쭉 뻗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만세 준비를 여러분들 방사선 치료 전 꼭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치료받는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치료의 자세가 두 팔을 이렇게 뻗어서 만세 자세로 있기 때문에 만약 수술하신 팔이 다 올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치료 시간 동안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병원에서 암 친구, 지인이 팔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팔을 잘못 쓰면 부종이 올 수 있다. 이런 적절하지 못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적절하지 못한 조언을 듣고 어깨를 안 쓰시게 되면 어깨가 굳어서 팔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 8월에 방사선 치료를 마친 한우분이 지금 저에게 어깨 재활운동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받을 때까지 팔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한 달 동안 정말 꼼짝 안 하고 있으셨다고 해요. 그러더니 팔이 굽기 시작해서 지금 문제점은 머리 뒤에 깍지를 껴서 이렇게 팔을 뒤로 넘기는 동작 자체가 안 되시고, 그리고 수술하신 쪽에 여기 우리 주사 맞는 삼각근 주변에 찌르듯한 통증이 있으시고, 갑자기 움직였을 때 아! 하는 불편감과 손을 뒤로 올렸을 때 운동 범위가 나오지 않으셔서 현재 저에게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술하시고 어떤 문제가 없다면 수술하신 팔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움직여 주십시오. 만약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면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술 받은 주위, 특히 가슴, 쇄골, 겨드랑이 쪽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요, 보통 가슴과 그리고 겨드랑이 주변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와 그리고 림프 전이가 계실 경우에는 유방과 그리고 애가, 쇄골 위쪽에 있는 림프절까지 치료하시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전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브래지어 착용을 하지 마시고 헐렁한 속옷을 준비해 주세요. 방사선 치료 들어가기 전에 CT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모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모의 치료는요, 우리가 치료받는 가슴 부위에 심장과 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도록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특수 잉크를 표시하는 과정입니다. 특수 잉크가 속옷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은 가능하면 어두운 계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접히는 겨드랑이라든지 가슴 보존술을 하신 분들은 가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없는 속옷을 준비해 주시고 그 속옷도 가능하면 몸에 밀착되지 않은 헐렁한 옷으로 준비해 주세요. 단역 스포츠탑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스포츠탑은 안 됩니다. 스포츠탑은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 가슴을 조여줘서 그 가슴이 움직이지 않도록 꽉
조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스포츠탑도 착용 금지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서지 브라를 착용을 이제 뗄 때쯤 이런 속옷을 구입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전절들을 했기 때문에 한쪽 가슴이 없어서 그냥 일반 브래지어 하기에는 좀 돌아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실리콘 패드 같은 경우에 땀이 날 수 있고 저것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은 또 이게 빠질 수 있어서 저는 따로 실리콘 패드는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헐렁하고 안쪽에 이렇게 가슴을 가려줄 수 있도록 부착된 이런 속옷을 입었는데 이 속옷이 방사선 치료할 때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헐렁하면서 이렇게 가슴 부분에 붙지 않는 그런 속옷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방사선 치료 받을 때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치료 횟수가 거듭될수록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통의 방사선 치료 시 제가 생각했을 때 가벼운 부작용, 그리고 중등도의 부작용, 만성 부작용 정도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가장 가벼운 부작용은 약간 열감이 난다라든지, 그리고 따끔거린다, 가렵다, 색깔이 변하고요. 건조하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겉에 봤을 때 멀쩡할 수 있지만 우리 그냥 화상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렵거나 뭐 따끔거린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긁으시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따끔거리고 가려운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하셔서 연고를 처방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행여나 상처가 있다고 밴드나 테이핑 같은 것을 절대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 밴드나 테이핑을 떼면서 표피가 떨어져서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방사 크림을 처방해 주십니다. 이것도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에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하루에 2번 또는 3번 정도 발라주시면 되시고요. 방사크림은요, 치료 3시간 전에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치료 전에 방사선 크림을 바르시게 되면은 치료받는 부위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의해 주십시오. 방사선 치료의 가벼운 부작용은 색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약간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 오심,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중등도의 부작용은 화상이 입은 것처럼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수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이 생기는 부위가 어디냐면 가슴 아래 부분, 살이 접히는 겨드랑이 부분, 그리고 노출이 많이 되는 쇄골 윗부분이 그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작용을 적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단 서늘하게 해주시고요. 피부에 뭐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며 자주 방사 크림과 그리고 알로에 에센스 등을 발라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여러분들, 우리가 치료받는 부위에 어떤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것을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어깨에 통증이 생겨서 물리치료라든지 집에서 찜질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방사선 치료 중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한 달 또는 2달 이상 이런 온찜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와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부위는 화상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뜨거운 찜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혹시 방사선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해주시면 그 염증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사선 치료 시 경미한 부작용, 중등도의 부작용 같은 경우 치료가 끝나고 한 달 이후부터 서서히 회복해서 따로 치료가 필요하진 않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먹는 약이라든지 바른 연고를 반드시 처방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성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만성 부작용은 다행히 발생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항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한우분들 중에서 5% 정도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유방의 섬유화입니다. 우리 유방은 말랑말랑하죠. 그런데 이 유방이 딱딱해지고 좀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것이 바로 유방의 섬유화입니다. 지금 저에게 유방암 수술 후 치료를 받고 계신 분 중에서도 유방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좀 딱딱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회원님이 계신데요. 이런 약간의 부작용이 동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방암이 섬유화되고 딱딱해지면요. 여러분들이 셀프로 마사지 공이라든지 손을 이용하셔서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시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회원님 중에 두 분이 복부 재건수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저는 가슴이 딱딱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슴을 풀어드리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슴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졌어요. 정말 운동하기 전보다 운동하고 나서 가슴이 정말 부드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회원님 중에는 이제 성형외과 협진 보실 때 말씀을 드렸대요. 이 가슴 언제쯤이면 좀 부드러워지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트레칭과 가슴 마사지를 하셔야 되세요. 그분은 30회 개인 레슨을 받는 동안 가슴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셨고 진료를 보실 때도 성형외과 교수님께서 가슴 많이 부드러워지셨네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회원님도 이게 가만히 방치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줘야지 여기가 부드러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크게 깨달으시고 다른 유방암 하는 분들께도 마사지 꼭 하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요. 두 번째 만성 부작용, 바로 팔 부종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 림프 부종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림프를 떼어내시는 수술, 곽청수를 받으신 한우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시에 우리가 겨드랑이 부분에도 방사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 림프액이 통과하는 림프절을 손상시켜서 팔의 부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팔의 부종은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고 나서 몇 달 뒤 또는 몇 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 면밀하게 여러분들 팔을 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손가락 움직여 봤을 때 뭔가 뻑뻑하다. 그리고 내 팔 둘레를 한번 내가 손으로 가늠했을 때 뭔가 수술한 팔이 더 많이 굵은 것 같다.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올려서 팔 아래쪽에 거울을 봤을 때 살 처짐 현상이 더 심하다. 팔을 움직일 때 무겁다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술 받았던 그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협진 요청을 하셔서 꼭 진료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만성부작용, 방사선 폐렴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방사선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폐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방사선 치료 중이거나 마치시고 나서 너무 마른 기침을 많이 하신다든지 숨이 빨리 찬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으시면 이런 방사선 폐렴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슴 오른쪽에 수술하시는 분이 계시고 가슴 왼쪽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에 가슴 왼쪽에 치료하시는 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면 간의 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고 나서 8번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방사선 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11월 말경에 수술하고 6월 말경에 방사선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6월 말경이라고 하면 이제 햇볕이 뜨거워지는 여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쇄골 위쪽 부분까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니면서 목 부분도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 받으러 갈 때는 이런 얇은 자켓을 함께 같이 입고 다녔습니다. 거의 방사선 치료 받을 때 교복이었거든요, 저한테.
얇기도 얇고, 그리고 여기 카라가 있어서 지퍼를 잠갔을 때 목을 살짝 감싸주면서 그렇게 많이 닿지 않아서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치료받을 때 항상 이 자켓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나더라도요, 한동안은 보습크림과 알료 에센스를 좀 자주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사선 치료 끝나고 수개월간은 통목욕이나 사우나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치료가 끝나고 열감이 있다면 온찜질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냉찜질을 해주셔야 되고, 그 냉찜질도 너무 차갑게 하시면 안 됩니다. 냉찜질을 하시는 요령은요, 수건 같은 걸 하나 덧대어 주시고, 얼음 주머니, 요새는 다이소 가면 다 팔거든요. 그런 얼음 주머니를 올려서 차갑게 말고 시원할 정도로만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절제를 했고 수술 부위가 이만큼 커요. 그래서 이게 수술 때문인지 방사선 치료 때문인지 아니면 수술과 방사선 치료 모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치료가 끝나고 난 후 제 가슴을 이렇게 만졌을 때 피부가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뼈가 바로 만져지고 무슨 나무 토막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가 너무 부드럽지 않고 쇄골 위까지 치료받다 보니까 이쪽 피부도 이렇게 만졌을 때 잘 움직이지 않아서 목과 어깨 통증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이전에 이 피부, 이 부분을 부드럽게 늘려주도록 셀프로 많이 마사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스트레칭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 피부 마사지도 부드럽게 같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피부 마사지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오일이나 로션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피부를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늘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주변에 혹시 방사선 치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한우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아마 한우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